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워닝홀딩스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지금 나쁜 부분이 없죠. 아쉬운 거는 금요일날 클럽옷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얘가 가는 이유는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현대차랑도 협업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 당연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미 정부 관련 기사도 나왔고, 현대차가 로봇 관련 또 다시 한번 존재감을 좀 드러내다 보니까 클럽옷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좀 갱신해 줬습니다. 상대적으로 클로봇에 비해서 우리 워닝홀딩스가 좀 못 가서 그렇지, 워닝홀딩스는 나쁘지 않아요. 여전히 우상향해주고 있는 흐름이고, 결국엔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좀 찌르러 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 갖는 종목이 될 거예요. 왜 그렇죠? 이거 단타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차트 흐름입니다. 이렇게 찌르러 간다. 여기서 미친 듯이 아마 시장 참여자들이 달려들 거예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정이 단기적으로도 있잖아요. 요 CES에 대한 일정이 단기적으로 존재를 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트럼프의 행정명령 관련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일자 자체가 픽스된 건 아니죠.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고 시간이 좀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고, 얘가 사실 제일 강력하죠. 결국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왜 진행돼야 되고, 진행이 된다면 어떤 우리 로봇주들, 우리나라 로봇주들이 수혜를 보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볼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공매도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매도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기준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도 기준을 확립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입니다. 자,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워닝홀딩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자, 매도 금지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매도 금지 요청드리는 이유 뭐죠? 더 갈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거 없이 이유 없이 매도 금지 갈 겁니다. 아니에요. 명확한 이유와 그 근거를 오늘 제시해 드릴 거니까 아마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요, 워닝홀딩스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결국엔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서 어디까지 갈지를 좀 고민해 보실 단계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기준점을 어디서 잡을지, 그런 내용들을 오늘 안내해 드려 볼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닝홀딩스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오랜만에 외국인 수급, 즉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왔죠. 자, 플러스 80억 가량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요. 결국 요거는 외국인 수급으로 잡힌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좀 판단되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는 일단은 금융 투자예요. 근데 이게 금액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속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건 어찌됐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좀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게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좀 들어오는가 싶더니 더 이상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요거는 좀 아쉽다. 연기금이 기관들 중에서는 운용자금이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한 번 들어오면 쭉 연속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그런 모습은 없다. 그리고 2등은 투신인데, 투신은 좀 매도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투신과 연기금이 연속된 매수가 들어오진 않고 있다. 다만 금융투자가 들어온다는 건 어쨌든 플러스 요인은 맞죠. 다만 아쉬운 건 개인들이 어찌됐건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건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해 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돌파하는 척 액션을 취해 주다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커맨핸들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이 되고요. 결국에는 일정에 맞춰서 갈 확률이 높죠. CES 일정, 이거 언제죠? 내년 1월 6일에서 9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정에 맞춰서 로봇 섹터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위장에서, 금요일이죠. 우리나라 시간 금요일 위장에서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또 뭐가 나왔죠? AI 거품론이 또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스닥이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요게 나스닥 차트예요. 근데 금요일 날 굉장히 강한 음봉이 뜬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추세가 좀 꺾이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월요일장도 굉장히 안 좋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로봇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개파락으로 시작한 거는 피할 수 없다.
근데 이 로봇주의 특징이 한번 제가 이거 앞전부터 좀 느꼈던 건데, 자, 우리가 코스피 차트를 놓고 볼게요. 자, 코스피가 요 구간에서 좀 굉장히 강하게 올랐어요. 그때 이 RSI 지표가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뜻이죠. 과열 구간이 됐는데, 자, 요 구간 과열이 좀 진정되는 구간이 나왔죠. 근데 이 구간이 몇 월 달이죠? 정확하게 8월 달이에요. 자, 로봇주가 가장 강했던 시점이 바로 8월 달입니다. 노랑봉투법이 최초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죠. 그리고 나서 이 RSI 지표가 또 과매수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조정 국면으로 진입을 했죠. 근데 지금 스물스물 또 로봇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시장이 어수선할 때는요, 상대적으로 이제 스몰캡들 혹은 테마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로봇 역시도 약간 그런 특성이 있다. 대형주 위주의 종목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1등주 뭐가 있죠? 레인보우. 자, 2등주 이제 두산 로보틱스, 3등주 로보티즈가 있어요. 얘네들은 어쨌든 시가총액으로 나열했을 때 기준이 1등 레인보우, 2등 두산 로보틱스, 3등 로보티즈인데, 자, 로보티즈는 계속 꾸준하게 움직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레인보우와 두산 로보틱스는 뭔가 좀 부각을 보여주면서 움직이진 않았어요. 시장에 뭔가 존재감을 강하게 보여주진 않았다. 뭐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얘도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좀 찌르러 가는 흐름인데,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지금 내일 장세가 안 좋다는 건 이미 점검이 됐어요. 왜 안 좋죠? 자, 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뭔가 흐름들이 안 좋았어요.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재점화되는 상황이다 보니 대형주는 일단 내일 무조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요. 그렇다면 이 로봇 섹터가 다시 한번 힘을 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지수를 좀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검색 순위 상위를 보시게 되면 뭔가 좀 어수선해요. 검색 순위 1등이 클로봇이에요. 얘는 로봇이 맞죠. 2등 BHI, 얘 원전이죠. 3등 삼성 에피스, 얘 바이오죠. 일동제약도 바이오. 유진 로봇이 또 올라오고 있죠. 자, LS 마린솔루션은 전력이고요. 뭐 삼성전자는 아시고, 에임드 바이오 말 그대로, 자, 세아베스틸 지주, 얘는 지금 스페이스 X 때문에 가고 있어요. 스페이스 X 테마가 새롭게 좀 등장을 해주고 있고, 삼표 시멘트는 또 얘도 전형적인 테마주죠. 고속버스 터미널 개발한다고 해서 여기에 부지 갖고 있거나 땅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날뛰고 있는 테마가 형성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보면 뭔가 섹터의 통일성이 없습니다. 각계 전투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나마 섹터의 흐름이 로봇주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행홀딩스 역시도 수급도 나쁘지 않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찌르러 가는 이 흐름 여전히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로봇주의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도 일단 클로봇이 부각을 드러냈기 때문에 원행홀딩스 역시도 클로봇은 일단은 따라가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클로봇은 요것 때문에 일단은 간다라고 보셔야겠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백악관과 국가 로봇 전략회의를 논의한다라는 기사가 12월 9일 날 나왔죠. 실제로 제가 요거 기사 나오고 나서 클로봇에 대한 종가 베팅 종목을 좀 추천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트 흐름이 너무 좋았죠. 클로봇은 아시는 것처럼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이제 협업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대차에 이제 지분 투자도 받았던 회사예요. 그리고 실제로 현대차와 협업도 하고, 근데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또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엮여 있다 보니 클로봇이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로봇주가 앞으로 좀 좋다라고 좀 판단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당연히 트럼프의 행정명령도 있는데 요게 또 있어요. 정부 부양책.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활발시킨다고 하죠. 활성화시킨다고 하죠. 원래는 이제 기준점이, 주식시장의 기준점은 이제 코스피였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하다 보니 코스닥을 이제는 부양하겠다. 그런데 로봇주의 대다수는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스닥 중에서도 이제 로봇주가 좋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있어요.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이게 출범을 일단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다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부분은 공개된 게 없죠. 근데 지금 정부가 어쨌든 추진하고 있는 게 코스닥 시장의 이제 부양책이에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코스닥 쪽으로 일단 자금이 쏠릴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죠. 코스닥에 이제 B2가 나오기 시작했다. 신용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신용이 많아진다라면 필연적으로 조정 국면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용 자체는 너무나도 좋죠. 코스닥 쪽에 이제 자금이 투자된다라는 건 당연히 현재 기준으로 로봇주의 흐름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요런 또 결론도 도출될 수 있고요. 일단 요거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죠. 가장 큰 재료 상승 모멘텀이 이겁니다. 결국 트럼프가 로봇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로봇 산업의 제조업 부활 필수, 내년 산업 지원 행정명령 검토라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이제 일자가 정해진 건 없어요. 내년 언젠가는 좀 진행을 해보겠다. 근데 이거 진행하는 이유가 중국 견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합니다. 지금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100% 로봇 관련 행정명령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결국 진행되면 어떻게 되죠? 자, 요거죠. 자, 미국의 제조 능력이 약점이다.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의 우방국의 도움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앞전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기사죠. 테슬라 로봇 부품을 대량 주문했다라고 합니다. 자, 옵티머스를 이제 내년에 양산하기 위해서. 근데 어디다 했죠? 중국 기업에 액추에이터를 발주했다고 합니다. 자, 액추에이터는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죠. 자, 로봇에 이제 관절에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액추에이터예요. 여기 이런 관절들에 들어가는 게 액추에이터. 근데 이 로봇에 액추에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거의 50%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한 40에서 50 정도 되죠. 거의 절반 수준인데, 자, 이런 부품들을 중국 기업에서 계약을 진행했다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면 더 이상 중국 제품을 사용 안 하겠죠. 그럼 결국엔 우리나라 제품을 사용할 확률이 매우 높다. 물론 일본도 있죠. 일본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게 바로 국내 기업. 결국 로봇 섹터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요것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좋았던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시게 되면요. 자, 요거 좋았죠. SPG. 단숨에 거의 2배가 넘게 갔어요. 100% 넘게 상승. SPG 말고 또 뭐가 있죠? 로보티즈. 사실 로보티즈도 액추에이터를 다루는 기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신고가를 좀 갱신해 줬습니다. 삼연도 마찬가지죠. 삼연도 글로벌 빅테크 어딘가에 액추에이터 관련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실제로 기업 대표의 인터뷰가 나왔었습니다. 그 결과 얘도 단숨에 100%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일단은 최근간의 로봇주들의 특징이 바로 요거고요. 거기에 이제 클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현대자동차와의 협업 관계, 그것 때문에 신고가를 좀 뚫어줬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진행이 된다라면 결국 로봇주의 흐름은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고, 이걸 진행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면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봇 섹터들이 앞으로 더 흐름이 좋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거예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일정에 좀 맞춰서 로봇 섹터가 움직일 걸로 좀 보여지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뭐가 있죠? 자, CES에 대한 일정이 1월 6일에서 9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12월 중하순까지는 로봇 섹터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정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뭐가 발생하죠? 단기 재료 소멸이 발생을 합니다. 많은 분들 좀 오해하시는 거 하나 좀 정정해 볼게요. 이 재료 일정 매매를 하실 때요. 방금 이제 CES가 1월 6일에서 9일에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실제로 기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종목들이 실제로 슈팅이 나오죠. 근데 꼬리 달고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 자체는 이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이미 상승을 해주고 이대로 나머지 일정이 도래했을 땐 조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일정을 보고 접근하신 분들은요, 이 일정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를 좀 해보셔라 라고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로봇이 이제 단기적인 테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으로서 이제 내년부터 로봇이 양산이 된다라면 실제로 매출이 나오죠. 그것까지 노린다라면은 뭐 요거 CES 일정 때문에 매도하실 필요는 없죠. 하지만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1월 6일에서 9일이 도래하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하셔라. 그리고 이 일정이 지난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때 다시 재진입해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또 수익으로 창출해낼 수 있다. 이것도
좀 시나리오 대응으로 좀 대응 시나리오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나스닥 흐름이 일단 금요일날 안 좋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고, 자, 로봇 전반적인 흐름도 월요일 장에서는요, 시작할 때는 뭘로 시작하죠? 개파락으로 시작할 거예요. 요거에 대한 부분 좀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일단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월요일 장을 좀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어수선할 때는 테마성 종목이 날뛰고 로봇주 역시도 여전히 아직 테마성 흐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내일 시장에서 개파라고 시작할지언정 다시 한번 로봇주가 메인으로 치고 갈 수 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거시적인 관점조차도 로봇 관련 흐름이 너무 좋다. 결국엔 코스닥의 정부의 이제 부양책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150조 국민 성장 펀드에 대한 부분이 좀 높은 확률로 이 코스닥 쪽에 자금이 투입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트럼프의 행정명령, 요게 아직 일정이 미정이지만 결국 26년 어딘가에서는 결정이 날 거다. 그렇게 되면 결정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로봇 섹터 흐름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트럼프의 이제 언급이 있은 이후부터는 로봇주에 대한 판이 바뀌었다라고 좀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익홀딩스 역시도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밖에 없고, 뭐 클로봇, 로보티즈 얘네들에 비해서 좀 최근 행보는 아쉬웠죠. 따지고 보면요, 25년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원익홀딩스인 거 다 아시죠? 1등이에요. 상승률. 그 때문에 잠시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신고가 찌르러 가고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봐주자. 단기 일정 CAS도 있고 확실한 재료 트럼프 행정명령도 있기 때문에 로봇주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죠? 종목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상 수익률이 한 500% 정도는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근거 없이 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시장 흐름을 좀 판단하고 지금 이 정도면은 이 500% 수익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판단된 근거를 한번 제시해 드려 볼 테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짜로 500%가 갈 것 같다라고 좀 판단되신다라면 정말 종목을 좀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그 이유는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11월 13일 날 나온 기사고요. 실제로 요 5종목이 이제 무상증자를 진행했다라고 기사상에 나와 있는데 요것만 진행한 게 아니고요. 이 이후에도 무상증자 종목이 나오고 있고 이 앞전에도 무상증자 종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꽤 많았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무상증자 종목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바로 무상증자의 테마가 생깁니다. 무상증자 테마. 실제로 과거에도 있었고요.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로 무상증자가 테마로 가면 어떻게 되냐.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또 추가로 3번 갔어요. 총 6연상을 갔고요. 저점 대비 무려 1300%를 갔습니다. 오로지 무상증자로만 간 거고요. 이 당시에 무상증자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무상증자 테마 1등주로 이런 1300%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기본적으로 이제 무상증자라는 게 주저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기본 100%는 올라가는 편이죠. 근데 얘네 종목이 많아진다. 테마로 간다. 그러면 10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500%, 많게는 이렇게 1000% 넘게 가는 종목들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도 역시도요, 이 무상증자가 좀 예상되는 종목인데, 무상증자를 뭐 그냥 진행될 것 같다 이게 아니죠. 보통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이요, 유보율이 높습니다.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에요.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 그런 기업들이 보통 유보율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무상증자도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산도 많고 돈이 많다라는 건 무슨 기업이죠? 대기업일 확률이 높죠.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보시면요, 하이닉스의 유보율이에요. 하이닉스의 유보율은 대략 한 2000% 정도 되네요.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뭐 엄청 많은 편은 아닌데, 다른 대기업 또 봐볼까요? 현대차의 유보율이에요. 현대차의 유보율은 대략 한 7200%, 하이닉스보다 한 3배 정도 높은데 사실 얘도 그닥 높진 않아요. 진짜로 대박인 유보율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해당 종목의 유보율이요, 자, 몇 프로죠? 7500% 아니에요. 75000%입니다. 7만. 아까 현대차 유보율이 한 7000% 됐죠.
근데 현대차에 대략 한 13배 정도 되는 유보율입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면요,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해요. 근데 얘는 유보율이 7만 프로다. 이러면 무상증자 20대1도 할 수 있고요. 30대1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진짜로 2000% 가죠. 하지만 요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종목은 5대1은 진행이 가능하다. 이래서 제가 500%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들 보시면요, 이 텔콘 RF제약이라는 종목도 무상증자 진행을 했어요. 점상을 얘는 3번이나 왔어요. 근데 이때는 테마가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보세요, 330% 갔습니다. 얘는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330% 갔다.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도 300% 갔어요. 무상증자로. 근데 얘는 3대1 진행했어요. 자,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 아까 테마의 1등주였던 이 HLB 바이오스텝은 얘는 무상증자 좀 많이 진행했죠. 8대1 진행했고, 그리고 나서 1300% 갔습니다. 물론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뭐를 강조드리고 있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1300%는요, 일단은 가면 땡큐. 하지만 유보를 고렸을 때 우리는 그래도 500%는 예상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자, 예상 수익률이 500%면 베팅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워닝홀딩스 모두 매도하시고, 자, 이 종목 한번 진입해 보시죠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자, 하지만 어쨌든 500%가 예상 수익률이라는 거 이제는 납득이 되셨더라면 저는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액이라 하면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하신다라면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그럼 얼마 되죠? 3천만 원이 가능하다. 자, 요렇게 또 수익 내시면요, 또 다른 중장기 포트로 옮겨 타실 수가 있죠. 그런 종목들을 제가 또 추천해 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에 얼마나 좀 묻어둬야 될까요? 한 1년? 2년? 자, 이 정도면은 애초에 제가 말씀도 안 꺼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이 종목 보세요. 공시가 실제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순식간이에요.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추가로 3번 가고 6일 동안 6연당을 갔어요. 단기적으로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입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만큼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좀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좀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뭐라고 남겨주셔야 되죠? 3,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워닝홀딩스 주주분이시라면 워닝이라고도 남겨주세요. 대신 숫자 3을 꼭 남겨주셔야 제가 안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숫자 3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숫자 3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나오는 거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자, 공시 나오면 어떻게 가요? 점상으로 갑니다. 자, 이거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진입이 가능하죠? 이런 구간에서 진입 가능할까요? 못합니다. 왜? 무서워서. 그럼 어디서 진입하죠? 여기서 진입하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진입해서 이런 음봉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저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 이제 그만하자. 자, 우리는요,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시 이후에 점상을 가고 상한가를 또 가고 6일 동안 6연당 가는 거,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셔야죠.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좀 표현을 하자면요, 월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 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승부 볼 수 있다. 정말 수익률도 좀 높은 편이에요. 예상 수익률이.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뭐라고요?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자, 그 뒤에 3 뒤에는 이제 워닝이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워닝홀딩스 주주분이시구나 라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신 시간이 좀 시간이 늦었다 보니까 제가 영상 촬영하는 건 이제 14일이 맞거든요. 근데 영상이 이제 게재되기 시작하면 아마 15일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15일이 무슨 날이죠? 월요일 정규장입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12월 15일 정규장 우리 월요일에 한번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제가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좀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으실 시간이 아마 새벽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시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바로 보내주십시오. 바로 보내주셔서 제가 월요일날 오전에는 살짝 좀 애매하긴 한데 늦어도 오후장에는 안내 드려볼게요. 오후장에 안내 드려볼 테니까 최대한 빨리 좀 진입하시고요. 조만간 공시가 나올 것 같죠? 아까 요 기사 보여드렸잖아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실제로 무상증자가 많아지면 세력들이 이걸 좀 이용하죠. 아, 이 무중 테마 돌고 있구나. 그럼 이걸로 더 강하게 올릴 수 있겠네 라고 판단되면 조만간 공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진입 무리하게 하지 말고 이런 구간에서 진입해서 좀 시원하게 수익 내고 또 다른 중장기 포트로 꼭 이동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 좀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좀 준비해 놨어요. 영상 하단 보시면 이 더보기가 있거든요. 요거 누르시게 되면 파란색 링크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뭐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하거든요. 대신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됩니다.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요거 자동으로 문자 보내는 창으로 이동하고 여기에 번호가 이미 입력되어 있어요.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입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3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원익이라고 같이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원익홀딩스 주주분인 거 아니까 이렇게 숫자 3을 꼭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우리 돌아오는 월요일 정규장에 진입해 볼 수 있게 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 하단에는 또 텔레그램 링크도 좀 같이 보내드릴 거거든요. 물론 요거는 이제 선택적인 부분이에요.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으신 분들, 시장을 좀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겠고 종목 선정도 어렵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요 텔레그램 방도 좀 진입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진입하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종목 추천도 단계적인 기법 위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좀 추천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좀 나왔다 보니까 제가 이거 언제 안내해 드렸죠? 요거는 이제 11월 26일 날 좀 안내를 드렸었네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종목 추천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입해 보셔서 시장의 관점, 어떻게 차명석이라는 사람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같이 관점 공유해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 되신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채널 구독자가 몇 명이었죠? 24만 명이 지금 현재 기록 중에 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100만 명을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100만 명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모든 정보 제공을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라도 한번 차명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시장 보고 있는지 뭐 공부 차원에서라도 텔레그램 방 진입해 보신다라면 종목 추천.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을 선정할 때 꼭 3가지 요소를 체크를 하거든요. 첫 번째 차트, 두 번째 재료, 세 번째 수급.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보셔야지 그래도 확률이 올라갑니다. 차트 보는 이유는요. 결국 우상향을 하는지 우상향을 하는 이유가요. 결국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재료는 결국 종목이 올라가려면 명분이 필요해야 되고요. 재료의 연속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싶어지거든요. 수급은 결국 주포가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보통 중형주 이상이 되는 종목들은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필연적으로 매수에 참여를 합니다. 이들의 특징을 보고 진입을 해야 된다. 적어도 이 3가지는 모두 체크를 하시고 진입하실 필요가 있죠. 생각해보면 원익 예를 들어볼까요? 원익홀딩스 지금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차트적인 부분은 어떻죠?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찌르러 가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이런 차트는요. 시장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보고 있어요. 왜?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역사적 신고가에 다시 돌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위로는 어떻게 되죠? 매물대가 없어요.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일정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일정 매매로 접근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무조건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원익홀딩스 역시도 로봇주 대장격인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를 찌르러 가는 이 흐름 당연히 관심 종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종목을 선정해 가기 때문에 혼자서 판단 어려우신 분들 꼭 텔레그램 좀 진입하셔서 어떻게 시장 보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전 결국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결국 로봇의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에서도 이 중국산 제품 안 쓰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반사 이익은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이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 100%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일단은 내일은 또 로봇주가 시작이 안 좋겠지만 이것 또한 걱정하지 말자. 결국에 시장이 오히려 안 좋을 때는 테마성 장세가 나타날 수 있고 로봇주 역시도 약간 좀 테마성 기류가 있다 보니까 로봇주가 내일 또 메인 섹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령 워닝홀딩스 조정이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단기적인 일정이 명확하잖아요. 요게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라면 제가 언제든지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안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구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